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67살 윤정숙 씨는 여의도 증권사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죠. 남편 주식 계좌가 있다고 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예, 잔액이 1억 8천만 원 있습니다. 평생 번듯한 직장 없이 이 일 저 일하면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 한심한 남편이라 생각했죠. 오토바이를 애물단지라 부르며 미워하는 아내였지만 헬멧을 쓰고 바람을 가르던 그날 정숙 씨는 비로소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 운영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불 앞에 섭니다. 학교 급식소 일이죠. 10년이 넘었어요. 매일 같이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석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래야 정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없는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영혼 없이 들립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독립해서 회사를 다니고 저 혼자 남게 됐습니다. 현관 밖에는 하얀 시트로 덮인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꼈던 거예요. 저 애물단지 우리 남편 수명 더 단축시켰을 거야 분명. 저는 그게 늘 눈에 거슬렸어요. 처분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안 갔습니다. 왠지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 같아서요. 어느 날 저녁 먼지 쌓인 시트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더군요. 오토바이 가죽 손잡이, 가죽 시트 어디에선가 남편이 쓰던 로션 냄새가 났어요. 아주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처분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처분해야지 했던 마음이 사그라들었어요. 다시 시트를 덮어두었습니다. 그냥 좀 더 두자. 애물단지로 남겨두자. 오토바이 옆에는 공구통이 있었어요. 너저분하게 놓인 스패너, 기름 묻은 공구들. 그것들조차 남편 흔적 같았습니다. 그것들도 다시 뚜껑을 덮었어요. 정리도 귀찮았고 아들이 와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애물단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날은 달리 보였어요. 남편의 잔향을 맡아서인지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철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주식계좌 정리해야죠.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세금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요. 주식계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했어요. 나도 이제 주식 같은 거 좀 해보려고. 저는 귓등으로 들었죠. 그 사람이 무슨 주식을 한다고. 적어도 정리는 해야 했으니 아들이 일러준 대로 다음 날 저는 여의도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망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준비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은 내밀었어요. 남편 주식 계좌가 있다고 해서요. 고인이 된 지는 3달 되었습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랑 이것저것 아들이 챙겨준 서류들이에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예, 박춘배님 잔액이 1억 8천만 원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1억 8천이요? 박춘배님 계좌 확실한가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남편이 주식을 처음 시작한 날은 3년 전이고
주식을 처음 매입한 금액은 1,500만 원이라고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일단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밖 오토바이를 다시 봤어요. 시트 덮개를 처음으로 완전히 걷었습니다. 먼지와 함께 남편 냄새가 났어요. 공구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스패너들, 기름 묻은 공구들, 하나하나가 남편 손때 묻은 것들이었어요. 먼지를 닦고 대대적으로 오토바이과 공구 상자 청소를 했습니다. 애물단지 같았던 오토바이가 그날은 왜 달라 보였을까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주식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 수 없는 답답함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제 머릿속에 정리 안 된 상태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떡하지? 주식계좌 잔고는 어떡하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이 정리하지 못한 주식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남편이 묵혀둔 주식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증권사 상속 담당 부서가 따로 있었고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받고 필요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쯤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중에 눈을 위심케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 내가 주식을 잘 알면 정리하지 않겠지만 잘 모르기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 정리했어. 이해해 줄 거지?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 당장 돈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우선 적금할게. 다음 날 저는 오토바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여러 장 찍고 동네 오토바이 정비소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자주 가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발로 찾아가는 날이 오다니요.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 있는 오토바이인데요. 매매를 할까 싶어서요. 사장님이 사진을 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거 박 선생님 거네요? 안 그래도 소식이 영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며칠 전에 오토바이 같이 타던 친구분한테서 소식 들었어요. 그렇게 바로 가실 줄이야.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부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사모님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자랑했다니. 집에선 무뚝뚝한고 자기밖에 모르던 양반인데 사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오토바이 생긴 건 그래도 엄청 좋은 거예요. 팔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파시겠어요? 저는 순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사장님, 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다음 날 사장님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토바이 상태를 점검해 주러 온 거예요. 이것저것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박 선생님이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네요. 저는 갑자기 묻고 싶었어요. 저도 오토바이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흔쾌히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집사람도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날 바로 시동 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세를 배우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어요. 20년 전에 남편이 장난삼아 올라타 보라고 해서 올라타 본 느낌과 기분이 전해졌어요. 낮은 속도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았고 처음 느껴보는 스릴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 주 주말 헬멧을 쓰고 짧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평생 학교 급식 식당에서 일하던 내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던 그 밤 냄새가 씻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에 씻겨 날아갔어요. 제 기분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헬멧 속에서 저는 소리 지르며 웃었어요. 이래서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구나. 이 양반 혼자 좋은 거 하며 살았네. 휴무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주말이 오길 얼마나 기다려지던지요. 시장에 들러 떡을 사고 인천 을왕리 바닷가에 갔어요. 혼자 바람을 맞으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어느 주말 저는 일산에 사는 오랜 친구 경자를 찾아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요.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수가. 내가 오토바이를? 응, 나 오토바이 배웠어. 경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보기 너무 좋다. 오토바이 타고 자주 놀러 와라. 나 이따가 태워줄 거지? 그냥 호기심에 타봤는데 이거 타면 남편이랑 같이 있는 기분이야. 너는 모를 거다 이 기분? 어련하겠니? 네 남편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좋아했니? 이거 타고 가끔 우리 집도 가끔 들렀잖아. 근데 말이야, 네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었어. 갑자기 왜? 네 남편이 해마다 네 생일날 나한테 전화했거든. 내가 까먹었을까 봐. 너한테 전화 한 통 해주라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그랬다니. 경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남편 겉으론 너한테 내색 안 해도 뒤에서 너 엄청 챙겨. 너도 알지? 돌아오는 길 헬멧을 쓰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바람에 섞여 사라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제가 모르던 그의 얼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서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는지, 제대로 표현 못한 지난날이 후회되면서 또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비소 사장님 말, 친구 경자의 말. 그 사람은 저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했던 거죠.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날 밤 아들 철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의도 증권회사 다녀오셨어요? 연락을 드린다는 게 나도 바빠서. 주식 확인해 봤어요? 돈 얼마나 있대요? 얼마 없죠? 철수야, 엄마 다녀왔어. 확인해 봤는데 1억 8천 있었고 계좌 정리도 했어. 뭐라고요? 1억 8천이요? 진짜요? 응.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요즘 사업은 어때? 힘들지? 응, 엄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철수야, 엄마가 늙어 죽을 때까지 너한테 손은 안 벌릴게. 대신 이 돈은 가져가지 말아줘. 부탁할게. 아들은 생각보다 담담히 수긍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는 이 돈을 지킬 권리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헬멧을 썼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감쌌어요. 헬멧 속 눈물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헬멧 속에서 눈물과 함께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남긴 게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도 바람도 그리고 제가 몰랐던 남편의 따뜻한 마음도 남겨준 거예요. 그날 오후 남편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꽃을 놓았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결국 삶이었지. 내가 이제야 그걸 알게 됐네. 엔진을 켰습니다. 바람이 스쳤어요. 멀어지는 도로 위 햇살 속에 헬멧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평온했어요. 바람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잘 탄다.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달립니다. 휴무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헬멧을 쓰고 길 위에 섭니다. 급식실 밥 냄새로 가득했던 제 인생이 이제는 바람 냄새로 채워지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바람 말입니다. 어느 날 정비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폼이 제법 멋이지세요. 탈만하시죠? 박 선생님이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 웃었어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작같이 탈 걸 그랬어요. 여기 박 선생님이 정비하러 올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마누라 밥이 약이고 최고라고. 피곤한 날도 저녁에 집에 가서 마누라 밥 먹으면 피곤한 게 다 풀린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저는 몰랐어요. 제가 만든 밥이 남편한테 그런 의미였다는 걸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네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죠. 저는 헬멧을 쓰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남편을 느꼈어요. 함께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들렀습니다. 떡을 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쑥떡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다시 납골당으로 갔어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떡과 술을 올렸습니다. 당신, 나 요즘 오토바이 타요. 위에서 보고 있었죠?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 그땐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좋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햇살이 따뜻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을왕리 바닷가에 들러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밀려왔다, 밀려가는 건가?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남편이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을 통해서요. 주식계좌도, 오토바이도, 정비소 사장님 말도, 경자 말도 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걸. 남편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바람이 되어, 오토바이가 되어 그렇게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학교 급식실 동료 미자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아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어요. 글쎄, 요즘 바람을 자주 쐬서 그런가 봐.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람 났나고? 요즘 오토바이 타거든. 에이, 거짓말. 정숙 씨가 오토바이를? 응, 진짜 오토바이. 남편이 타던 거.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 마음을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거실이 넓지 않아요. 남편이 없지만 남편의 흔적이 가득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모두 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것들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오토바이 시트를 닦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요. 남편이 아꼈던 것처럼 저도 아끼고 있어요. 쟤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남편과 저를 이어주는 소중한 것이에요. 어느 주말 저는 다시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남편이 사랑했던 삶이구나.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차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7살 할머니가 오토바이를 타니까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남의 시선은 상관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헬멧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환한 표정을 지었나 싶었어요. 아마 남편이 있을 때도 이런 표정은 못 지었을 거예요. 남편이 없어지고 나서야 진짜 남편을 알게 되고 이렇게 웃게 된 겁니다. 달이 밝았어요. 남편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일상처럼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불 앞에 섰어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지겨운 일터였는데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만든 밥이 누군가한테 약이 된다는 걸 아니까요.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퍼줬어요.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요. 남편이 제 밥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걸 안 뒤로 밥을 짓는 게 달라졌어요. 더 마음을 담게 됐습니다.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바람을 맞으며요. 남편과 함께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도로 위에서, 신호등에서, 한강변에서, 어디에서든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철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좀 그랬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 다 이해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도 벌써 반년이네요. 혼자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외롭지만 남편이 남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슬프면서도 행복한 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토바이가 보였어요. 하얀 시트는 이제 벗겨져 있고 깨끗하게 닦인 오토바이가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낙골당에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헬멧을 쓰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바람이 스쳤습니다. 멀어지는 도로 위 햇살 속에서 저는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겠죠. 67살 할머니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남편 돈을 혼자 쓴다고, 아들한테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행복하니까요. 남편이 사랑한 건 결국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저도 이제 사랑하고 있어요. 바람과 함께, 오토바이와 함께, 남편의 흔적과 함께요.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헬멧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이 정말 잘 탄다. 저는 웃습니다. 네, 잘 타요. 당신 덕분에요. 엔진이 켜진 날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요. 바람 속에서, 도로 위에서 저는 남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느껴요. 67살에 처음 만난 저 자신을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말할 거예요. 저는 행복하다고. 남편이 없어서 빈자리가 크고 외롭지만 남편과 추억으로 행복이 가득 차 있다고. 이상한 감정이지만 이게 진짜 제 마음이에요. 오늘도 저는 헬멧을 씁니다. 바람을 맞으러 갈 거예요. 남편과 함께요. 도로 위에서, 바람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달립니다. 엔진이 켜진 날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으니까요. 아들의 빈자리로 힘든 나날 속에 행복을 찾아가는 주인공. 정숙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